오늘하고 다음 시간이 되면요, 이 단원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신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잔소리 좀 할게요. 정연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했던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알았지? 선생님하고 내신 대비하고 그럴 때, 너도 선생님하고 작년에 내신 대비하고 그럴 때 선생님이 너 시험 기간에 너한테 뭐라고 해? 아무 말 안 하지. 그치? 시험 기간에는 니들 멘탈 안 건드려. 니들 압박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야 방학 기간이 막 끝났어? 방학이 막 끝났지? 그러니까 한 요 2주는 선생님이 니들한테 독한 소리 해도 저 새끼 또 시작했네 하면서 알아서 걸어서 잘 듣고, 신규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규생한테 하는 말은 딱 하나요. 남들 공부할 때 너는 공부한 거예요? 논 거예요? 네. 했어? 그럼 보강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업 듣는 거 따라오면서 보강은 따로 해갖고 채워 넣어야 되겠지. 선생님 보강하니까 보강 들어서 저거 채워 넣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만 다니라고 그래. 그래서는 못 이겨. 여기 땅에서 다 같이 시험 보는 거지, 제가 공부 뒤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10월 30일 날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봐줘? 그건 아니니까.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온다 라는 선생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성적은 언제 나온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9월 첫째 주까지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성적은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쟤는 이번 시험에 1등급 나올 거예요. 지금 1단원 문제집 하나 더 사가지고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김에 나머지도 더 해갖고 만들라 이 말이지, 내 말은. 다시 쌤 보고, 시험 성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하는 양이라고? 방학부터 9월 첫째 주까지. 다시 바꾸자. 시험 기간에 학습량을 늘릴 수 있어? 시험 기간에 학습량 늘릴 수 있어? 못 늘려. 시험 기간에 선생님 제가 지난번 시험에 제가 조금만 공부를 더 했어도 씨발 조금만 공부가 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시험 기간이라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내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왜? 니네 인생 동안에 항상 그걸 하지 않았어? 시험 기간에 내가 좀 더 했으면 내 성적이 났을 것이라는 그 반복을 몇 번을 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몇 번 했어. 시험 볼 때마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럼 님이 씨발 전략을 바꿔야지. 언제 해야 돼? 방학에. 언제 해야 돼? 지금부터 9월 첫째 주까지는 무조건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니 들으라고 하는 말이요. 다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말인데 특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전교등수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추석날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추석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 추석인데 갑자기 아빠가 어디 가자라고 하면은 아빠가 나를 억지로 데려가면 우리는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왜?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그걸 내가 이번 추석은 안 가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추석 때는 공부를 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한다고 깔아놓고, 오케이? 그 전에 다 끝내놔야 돼, 안 끝내놔야 돼? 끝내놔야지. 5일을 공부를 못 할 텐데. 5일을 공부를 못 할 텐데 5일을 공부를 못하면 몇 주가 날라가? 일주일이 날라가지. 그래서 추석 포함해가지고 그때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터져, 안 터져? 이미 터져. 그럼 추석 전에 시험 공부가 다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다 끝나야 되지. 그래서 9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9월 셋째 주, 추석 일주일 전에 나는 그 다음 주에 시험 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이미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수학 진도 나가고 있어도
다시 앞에 거 방학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풀어놔야 돼, 안 풀어놔야 돼? 풀어놔야지. 수학학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예상 시험 범위 어디입니까 물어봐가지고 거기까지 다시 해야지. 제 말이 됐어요? 그런 거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시작해야 된다고요. 개학했다고 친구들 만나갖고 헬렐레 하지 말고 헬렐레 했으면 마음 잡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을 처음 만나죠? 선생님 시험 기간에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니? 시험 기간에 하니? 시험 기간에 하니? 공부하라고 하니? 아무 말 안 하지. 시험 기간에 결석해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니? 선생님 시험 기간에 터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신 시험 기간에 선생님 예상 문제를 만들어준다거나 문제를 만들어준다거나 자료도 많이 줘요 안 줘요? 자료는 많이 나가죠. 자료는 다 나가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방학 때. 지금부터 언제까지? 9월 첫째 주까지 미친 듯이 공부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9월 첫째 주까지는 질문을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답해줘요? 친절하게 답해주지만 9월 둘째 주에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포기하든지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보통 선생님 안 그러니? 왜 선생님이 시험 3주쯤 남으면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니?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포기할 게 그때는 생겼다는 소리지. 지금이 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단원 자체가 어려워요. 여기 자체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1단원 수업에서 내용 이해가 잘 되고 내가 할 만하다 생각하면 문제집 사서 풀면 1등급이 잘 나온다는 소리예요?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1등급 따기 쉽다는 소리예요. 왜? 포기하는 애들이 늘 테니까. 갑시다. 지난 시간에 화학전지 배웠고요. 뭐 배웠어요? 볼타전지하고 다니엘전지 배웠죠. 그리고 볼타전지, 다니엘전지의 원리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노트 정리는 했어요? 안 했어요? 노트 정리만 우리가 조금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뭐 하기로 했어요? 노트 정리하기로 했죠. 볼타전지하고 다니엘전지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신규 학생이 있으니까 했던 내용 조금 복습하면서 볼타전지, 다니엘전지 다시 시작합시다. 갑시다. 화학전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고요? 전해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속 덩어리가 몇 개 필요했어요? 금속이 2개 필요했었죠. 그리고 이 금속 2개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면 하나에서 뭐가 일어나고요? 산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환원이 일어났죠. 산화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전자를 뭐 하는 거? 잃는 행위가 산화였고요. 환원이 뭐였어요? 전자를 뭐 했어요? 얻었죠. 오늘 수업할 때 여러분들 복습 안 해온 사람은 저거 컨닝하면서 수업에 참석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산화된 곳에서 환원된 곳으로 전자가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었죠? 누가 움직였어요? 전자, 다른 말로 마이너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왜 움직여요? 마이너스 왜 움직인다고 선생님한테 배웠지? 마이너스는 누가? 플러스가 잡아 당기거나 마이너스가 밀기 때문에 움직였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산화 전극에서는 전자를 당겨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가 일어난 곳에서는 무슨 극이 만들어지고요? 마이너스 극이 만들어지고요. 환원이 일어난 곳에서는 무슨 극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극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환원이 일어나는 곳이 뭐였어요? 반응성이 큰 곳, 반응성이 작은 곳? 반응성이 작은 곳. 산화가 일어나는 곳이 반응성이 큰 곳, 반응성이 작은 곳? 반응성이 큰 곳. 그래서 산화가 일어났다. 누가 크다?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작다.
반응성이 크다. 다른 말로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반응성이 작다. 무슨 말이었어요? 금속 원소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금속 원소가 되기 쉬운 거예요? 금속 원소가 되기 쉬운 거였죠? 왜? 금속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수업해야 될 것들은 전지 표시 방법입니다. 전지를 표시할 때는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도 왼쪽이 항상 뭐였고 반응물, 오른쪽이 항상 뭐였어요? 생성물이었죠. 왼쪽이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 가운데에 이런 표현으로 전해질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늘 수업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 금속의 반응성 외우시고요. 칼카 나마 천리 상납 하구 수은 백금. 혹시 삐뚤빠뚤하니? 내 마음이 삐뚤빠뚤해서 그래요. 그냥 보셔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작다? 반응성이 크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작다? 반응성이 뭐하다? 작다. 반응성이 크다. 뭐가 잘 일어난다? 뭐가 잘 일어난다? 산화가 잘 일어난다. 반응성이 작다. 뭐가 잘 일어난다? 환원이 잘 일어난다. 맞습니까? 볼타전지부터 시작할게요. 볼타전지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볼타전지 이야기를 조금 하면, 볼타전지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었어요? 볼타전지는 최초의 전지였고요. 그리고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분극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게 우리의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볼타전지 시작합시다.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고 황산을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금속 두 개를 박았어요? 하나는 누구였고? 아연이었고, 하나는 누구였어요? 구리였죠. 그리고 요 둘을 가만히 놔둬요. 전선을 연결시켰어요. 전선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맞습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전기는 어디로만 흘러요? 전선으로만 흐르죠. 사실 전선으로만 흐른다고 했어요? 물로도 흐를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로도 흐를 수 있지만 물은 저항이 너무 크니까 저항이 작은 어디로 유도된다고 그랬어요? 전선 쪽으로 유도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다니엘 전지의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조건 도선으로 가는 거예요? 물로도 갈 수 있어요? 물로 가는 거하고 도선으로 가는 거하고 선생님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물 쪽이 저항이 커서 결론 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라고 됐죠. 자, 갑시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ZN 여기 있고요. 구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수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보입니까? 자, 그래서 반응성은 어떻게 됩니까? ZN 그 다음 H 플러스 그 다음 CU가 되겠죠. 선생님, H 플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황산이 물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온화가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H 플러스가 나오겠죠. 자, 갑시다. 첫 번째, 누가 반응성이 크니까? ZN이 반응성이 크니까 ZN 쪽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상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상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디에서? ZN 쪽에서 ZN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ZN 몇 플러스?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몇 개를 내나요? 2개를 내놓겠죠.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ZN 2 플러스가 되면 고체였어요? 수용액이 됐어요? 수용액이 되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환원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구리는 환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잘 모르면 빨리 컨닝해야죠. 환원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소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미 구리는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에요? 이미 원소죠. 구리가 이온으로 있다면 구리가 전자를 받아서 구리 원소가 되면 환원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됐어요? 구리는 원소로 있기 때문에 구리는 화학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화학 반응을 안 할 것이며 누가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전자를 얻어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겠죠. 자, 그래서 환원은 누가 H 플러스가 전자를 얻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수소가 되겠죠. 여기서 수소는 H예요? H2예요? 분자 상태로 존재해야 되니까 H2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H2라고 쓰는 순간 수소가 몇 개 해야 되니까? 2개 해야 되니까 반쪽 반응식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H 플러스는 어디에 녹아있는?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였고요. H2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반응식을 쓰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ZN이 아연이 누구하고 만나서 두 개의 H 플러스하고 만나서 수용액에 녹아있는 H 플러스겠죠. 그래서 누가 돼요? ZN 몇 플러스가 되고 2 플러스가 되면서 H2가 만들어지겠죠. H2는 기체고요. ZN은 뭐예요? 수용액이겠죠. 자, 다시 저쪽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으로 가봅시다. ZN 고체가 ZN 수용액이 됐으니까 수용액이 되면 어때요? 투명해지겠죠. 무슨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아연이 녹기 시작합니다. 아연이 녹아서 이런 식으로 녹아제끼겠죠. 이렇게 녹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만히 놔둬요. ZN 2 플러스가 쌓여요. ZN 2 플러스가 쌓이면서 여기 ZN 주변에 누가 있어진다는 소리예요? 전자가 이렇게 막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쌓이니까 이 쌓인 전자가 가만히 놔둬요. 밀려서 들어가겠어요? 밀려서 들어가겠죠.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구리 쪽으로, 도선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누구?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H2가 만들어지죠. 저기에서 만들어진 H2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기체죠. 물속에서 기체가 만들어지면 무슨 형태로 만들어져요? 기포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포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기 있는 구리 금속을 둘러싸겠어요? 구리 금속을 둘러싸겠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서 H 플러스가 H2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전자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전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죠. 그럼 전자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전자를 밀어내고 있으니까 이쪽은 무슨 극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극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무슨 극이 되겠어요? 플러스 극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전지 표시 방법으로 볼타 전지를 쓴다면 마이너스 극에 누가 있는 거고 아연이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해질이 누구예요? H2SO4겠죠. 그리고 플러스 게 누가 있어요? 구리가 있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구리가 환원이 됐어요? 수소가 환원이 됐어요? 수소 이온이 환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나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수소 기체가 기포로 둘러싸고 있으면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고, 요걸 분극 현상이라고 부르고,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래서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류가 흐른다, 조금밖에 안 흐른다? 조금밖에 못 흐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이차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혹은 전압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전압의 강화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이 분극 현상이 볼타전지의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이 볼타전지의 가장 큰 단점이 분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에서? 환원이 일어나고 있는 환원 정극에서, 여기까지 됐어요? 거기에서 수소가 환원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수소 말고 다른 기체가 환원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기체가 생기면 뭐가 생길 테니까? 기포가 생길 테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아이디어를 냅니까? 금속 이온을 붙여버리자. 왜? 금속은 어차피 전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가 잘 통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무슨 전지를 만들었어요? 다니엘 전지를 만들었죠. 화면에서 안 나오지. 오늘날의 전지는 거의 대부분 누구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전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니엘 전지 첫 번째 시작해 봅시다. 다니엘 전지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없애야 돼요? 분극을 뭐하자? 없애자. 이게 다니엘 전지의 첫 번째 목표였겠죠. 그 분극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엔 누구를 만들자고요? 만들지 말자고요? 수소 이온을 가지고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기체 생성을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분극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쓰기로 했어요? 환원을 하는 애를 누구를 쓰기로 했어요? 금속 이온을 쓰기로 한 거죠. 결국 환원이 일어나는 게 여기에서는 수소였고, 수소 대신에 누구를 쓰자? 금속 이온을 쓰자. 그래서 여기에서 분극을 없애기 위해서 수소 대신 누구를 쓰자? 금속 이온을 씁시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금속 이온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누구를 놔두고 그대로 아연을 놔두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구리 전극을 만들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CuSO4를 녹인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CuSO4에 누가 녹겠어요? Cu2 플러스하고 SO4 2-로 가만히 놔두겠어요? 쪼개지겠어요? 쪼개지겠죠. 이 이용들한 물질이.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Cu2 플러스들이 어디에서? 구리에서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산화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아연에서 산화가 일어나죠. 그럼 아연에 가만히 놔둬요? 전자가 쌓여요? 전자가 이렇게 쌓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리라면 전
전선을 통해 여기까지 넘어오는 전자를 기다릴래요? 아니면 저기 가가지고 받을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왜? 가는 게 훨씬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리가 여기에서 받아요? 여기에서 받아요? 여기에서 받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아연이 높으면서 거기에 누가 생겨버려요? 구리가 생겨버리는 도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학 반응이 카마야톡에서 경렬이 일어나겠어요? 경렬이 일어나고 이 구리 여기 아연이 녹는 부분에서 카마야톡에서요 아연은 녹고 구리로 바뀌겠어요? 아연이 녹고 구리로 바뀌겠죠. 그래서 점점 화학 반응은 안 일어나겠지만 결국 저곳에서 화학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죠. 왜? 그냥 화학 반응만 일어나고 전기는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전기가 발생을 하려면 전기가 어디를 통해 움직여야 돼요? 도선을 통해 움직여야 되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 금속 이온하고 산화 전극하고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되지. 같이 있으면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굳이 전자를 넘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넘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카마야토를 분리시켜요?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지우고 분리시키면 됩니다. 처음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차피 전자는 너구를 통해 움직여요. 도선을 통해 움직이죠. 그리고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저항이 크기 때문에 물로서는 어차피 전기가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리해도 되겠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난 학교 다닐 때 이거 왜 분리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 왜 분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우리 학교 선생님은 물에는 물이 저항이 커서 여기로는 전기가 생겨도 못 간다는 설명을 안 해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는 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Z에 SO4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Cu SO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하고 똑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다니엘 전지를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자, 그럼 다니엘 전지를 작동을 시켜 봅시다. 어디에서? 산화 전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연이 아까 전하고 똑같죠? 뭐 되겠어요? 산화되겠죠. ZNE++ 전자 두 개를 내면서 잘 녹아 들어갈 겁니다. 아싸 하면서 얘가 녹아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누가 계속 생겨요? ZNE+가 가만히 있어요. 녹아 들어갈 때마다 계속 생겨요. 녹아 들어갈 때마다 계속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전극이 있어요? 환원 전극이겠죠. 이제 환원 전극에 누가 있어요? 원래 Cu2+가 겁나 많이 있었겠죠. 누가 와요? 전자가 요렇게 타고 오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누가 Cu2+가 전자 몇 개를 얻어요? 두 개를 얻으면서 누가 돼요? Cu가 되겠죠. 고체가 될 거예요. 전체적인 화학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ZN이 Cu2+하고 만나가지고 Cu가 되고 ZN2+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이제부터 전기가 잘 흐릅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놔둬요. 여기 Cu가 전자 두 개를 얻어요. 전자를 얻으면서 누가 돼요? 여기 Cu가 되겠죠. 원래 Cu2+가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죠. 그래서 용액이 처음에는 짙은 푸른색이었다가 가만히 있어요. 푸른색이 옅어지겠어요? 푸른색이 옅어지겠죠.
전류가 잘 흐를까요? 잘 흐른다고 배웠어요? 잘 안 흐른다고 배웠어요? 잘 안 흐른다고 배웠죠. 이야기해볼까요?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쌓였어요? ZNE 플러스가 쌓였죠. 그러면 ZNE 플러스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여기에 플러스가 가만히 없게 계속 쌓이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죠. 여기에 거대한 플러스가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 땡기겠냐? 땡기겠지. 거대한 이온들이 플러스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게 플러스이기도 하지만 누구 역할하고 똑같은 거야? 플러스 극 역할하고 똑같이. 여기까지 쓴 말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CU2 플러스가 사라졌지. 누구는 여전히 남아있어? SO4 E-는 CU2 플러스가 사라진 만큼 누가 계속 남아있어? SO4 E-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겠어. SO4 E-가 역할을 충분히 하겠어요? 충분히 하겠죠. CU2 플러스가 사라진 만큼 누가 만들어져요? SO4 E-만 남아있겠죠. 그럼 여기에 거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원래는 여기가 무슨 극이 생기고 마이너스 극이 생기고 여기가 무슨 극이 생겨요? 플러스 극이 생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긴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왜 생겼어요? 이온 때문에 생겼죠. 정확히 왜 플러스예요? 양이온이 엄청 많아져서. 양이온이 많아졌어요. 음이온과 양이온의 균형이 깨졌어요. 음이온과 양이온의 균형이 깨지면서 누가 많아진 거예요? 양이온만 많아진 거죠.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음이온과 양이온의 균형이 깨지면서 누가 많아진 거예요? 음이온이 많아진 상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하! 분극을 없애려고 금속이온을 썼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전하의 불균형이 생겼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이 전지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전지 설명을 먼저 했어요? 전기 설명을 먼저 했어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뭐 설명했어? 전류하고 전압 설명했지. 선생님이 니들한테 전기가 흐르는 이유가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생긴다고 했어? 그런 거 없다고 그랬지. 플러스는 누구를 밀어내고 플러스를 밀어내고 누구를 잡아당기니까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였고 맞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밀고 플러스에서 당기니까 어떻게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였다고 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전하의 불균형이 가만히 놔둬요. 전자가 못 움직이게 잡아당겨요. 전하가 못 움직이게 잡아당기겠죠. 다른 말로 원래 전류를 흐르게 했던 전이와 같은 전이가 생겼어요? 반대되는 전이가 생겼어요? 반대되는 전이가 생겼죠. 누구의 불균형으로? 이온의 불균형으로 반대 전이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하의 불균형 다른 말로 누구의 불균형? 이온의 불균형으로 뭐가 생겼어요? 역전이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역전이를 막아주지 않으면 전류는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전지도 딱 분국 현상을 없애려고 분리해가지고 시켰는데 전기가 계속 생성되는 거야? 생성되다 멈추겠어요? 생성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어요? 누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누가 필요했어요? 염다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니엘 전지. 볼타 전지하고 다니엘 전지는 시험에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왜? 하고 싶은 말들이 많거든. 포인트들이 많고. 염다리는 뭐였어요?
염을 뭘로 만든 거예요? 다리로 만들었죠. 지난 1단원에서 우리가 염이 뭐라고 배웠어요? 고체였죠. 고체. 실험 끝나고 물 다 증발시키면 만들어지는 고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근데 그 고체가 대부분 무슨 결합 물질이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을 어떻게 하냐면 이 이온 결합 물질에 우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이온 결합 물질을 굳힙니다. 우무는 못 만들 때 굳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U자 간을 만들어 가지고 염달이 KCl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염달이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염다리를 설치할 텐데, 잠깐만, 초록색이 진하지? 진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염다리를 만들 거예요. 이 염다리에 누가 있어요? KCl이죠. 다이렉트로 녹아져 있는 애예요. 여기에 누가 전하의 불균형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이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당겨요. 여기에서 염이 녹겠어요? 염이 녹겠죠. 이 염이 녹은 애 중에 누구를 잡아당기겠어요? Cl-를 잡아당기겠죠. 왜? 얘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그래서 누가 와요? Cl-가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누가 쌓여 있어요? 마이너스가 쌓여 있죠.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K+가 일로 넘어가겠죠. 생각이 됐습니까?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냥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인력과 청력이라고 했어요. 인력과 청력이랬죠. 항상 생각하면은 어딘가에 플러스가 있으면 누구를 당기는 거고 마이너스를 당기는 거고,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누구를 당기겠어요? 플러스를 당기겠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전하의 불균형이 있고 전하의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염다리를 만들어줬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염다리가 전하의 균형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다시 중화시켜 주겠어요? 다시 중화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 전하의 불균형을 누가? 염다리가 가만히 놔둬요? 해결해줘요? 해결해주죠. 그러면 이제부터 전기가 잘 흐르겠어요? 잘 안 흐르겠어요? 잘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누구? 전극, 전지 표시하는 방법으로 쓰면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있는 거고요? Zn이 있는 거고요. Zn, SO4가 전해질이었죠. 플러스 극 쪽에도 전해질이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죠. 누구예요? Cu, SO4고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구리가 있죠. 플러스 극.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은 보강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볼타전지하고 단일전지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한 번 했죠. 근데 지금 얘들아 잠깐만 뒤에 시계 좀 봐봐. 내가 너희들 잔소리 해가지고 40분 조금 넘게부터 시작했거든. 너희가 30분부터 왔어. 40분 넘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분이야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으면 우리는 제 시간에 집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뒤에 뭐만 설명하면 되냐면 표준환원 전위만 설명하면 돼요. 누구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표준환원 전위만 설명하면 되는데 표준환원 전위도 할만합니다. 필요한 내용 노트 정리하시고요. 노트 정리 끝나면 다시 진도 나갈게요.
나 오늘 아트박스 가가지고 너무 열받았어. 왜요? 야, 아트박스는 왜 갤럭시 케이스를 안 파냐? 갤럭시 쓰는 사람은 케이스를 어디서 사라? 아이폰은 종류별로 케이스 겁나 많던데 갤럭시 맥세이프 케이스는 팔지도 않아. 다이소에 팔아요. 어? 다이소에 종류별로 있어요. 갤럭시? 그냥 아이폰 갤럭시 다 있는 거. 아, 다이소에 다 있어? 맥세이프도? 왜 진작 말 안 해줘? 나 오늘 아트박스 가가지고 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아니 케이스 있는 데로 갔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이폰. 이런 얘들이 아이폰 사달라고 하지. 갤럭시 샀으면 친구하고 케이스 사러 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얻을 거 아니야. 난 아트박스에서 케이스를 안 파는 이 갤럭시 손들어. 왜 너만 갤럭시냐? 갤럭시가 좋아했어. 갤럭시가 왜 아이폰이야? 네. 아이폰이야? 액등이들. 네, 직장인들은 무조건 갤럭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이폰 개구려요. 선생님이 원래 아이폰에 아이패드에 맥을 썼어요. 쓸 때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군도인 거 알죠? 모르구나.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 군도하고 똑같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있죠. 우리나라에서 문서는 대부분 뭘로 만들어요? 한글로 만들죠. 맥에서 한글이 안 돼요. 맥판 한글이 필요한데 그 오류도 많고 중간에 뻥 나가지고 이게 한글 파일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수업하면 다 자료를 뭘로 만들어? 한글로 만들기 때문에 맥을 쓰려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파일을 만들고 그걸 맥으로 보내고 맥에서는 PDF를 통해서 굿노트로 수업을 했어야 됐어요. 너무 불편. 그래서 갤럭시에서 한글로 작업을 하고 바로 이제 갤럭시끼리 또 전송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3년 전부터 3년이 아니구나. 선생님 여기로 온 다음부터 선생님이 너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선생님 아이패드 쓰고 있지 않았냐? 기억이 안 난다고? 왜 기억을 못해? 근데 그때 그냥 한서 수업 하지 않으셔? 그때도? 네, 저기 위에 있어. 그때도 선생님 그때 선생님 태블릿으로 문제 풀어줬을 거 아니야? 직접 쓰시지 않나요? 칠판에 넣어놓고 풀어줬을 텐데. 그래? 참고로 제가 쟤를 처음 가르칠 때 물리를 가르쳤어요. 그치? 네. 그때 선생님 제 물리 가르치면서 진짜 항상 기쁨에 차서 우리 정현이를 내가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듣고 그때는 정현이 숙제 해오라 그러면 숙제 다 해오고 혼자 숙제 다 해오고 뭐 그려라 그러면 혼자 잘 그리고 막 그때 그랬거든. 그때 그랬어. 그때 지금은 정현아 숙제야 할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공부해라. 할 거예요. 선생님 뭐 네, 이제 시작했어. 시작했어. 왜 시작했어? 다시. 그때 그랬잖아. 숙제 내주면 해오고. 아니, 근데 그때는 솔직히 더 성실했던 건 맞긴. 그러니까 그때 더 성실한 게 아니라 그때는 성실했지. 더 성실했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지. 지금 더 성실해야 그때가 더 성실한 거지. 그렇지? 그때는 성실했고 지금은 성실하지 않으면 더 성실했다라는 말이 좀 별로인 것 같거든 나는. 아니 지금도 성실해. 지금도 성실하다고? 살다 갔다 자신의 성실함을 자신의 입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또 오랜만에 보네. 아니, 공부해요 이제. 응? 공부해요. 이제 공부해. 아니 너는 내가 너를 좀 갈고도 이해해야 돼. 시험 기간에 맨날 공부 안 하고. 선생님 작년부터 마음에 이를 갈고 있었거든. 시험 기간에 통합과학을 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시험 기간에 뭐 다른 거 공부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 씨발 새끼 죽여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기만 해봐라 내가 조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 개새끼야 시험은 잘 봤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2학년 때 시험을 좀 못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할 말이 생긴 거야. 그 내내 선생님이 너한테 공부한다 안 한다 말 안 했잖아. 아무 말 안 했잖아. 이게 뭐요? 실력으로 증명한 거지. 닥쳐 이 새끼야를 정혜가 나한테 시전한 거죠. 뭘로? 성적으로. 선생님 그때 닥치고 있었죠. 그때 아무 말 안 했지 선생님이. 억울하면 성적을 높이든지. 그때 전성기였네. 아 그때 전성기. 화학은 화학에서 5. 아 그래? 화학은 그래도 화학. 근데 너 때문에 선생님이 너 작년에 너가 화학 그 선생님이 처음 완자 풀라고 던져줬을 때 네가 약간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대로 수업을 했다가는 애들 터지겠구나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난이도를 많이 낮췄어요. 내가 너한테 하듯이 수업했으면은 아마 저 미친 새끼 하면서 애들이 다 학원을 그만뒀을 거야. 지금도 쉽지 않아요. 평생을 이런 수업을 일반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서울대 준비하거나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그때나 화투를 수업을 했지 평생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그래요. 선생님도 느낌이 매우 강하게 있지만 어떻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설명을 어떻게 잘 해보기로 합시다. 자 갑시다. 이 화학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이제 선생님하고 이게 배웠으니까 지금 노트 정리까지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하고 조금 논의를 해봅시다. 결국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곳에서는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로 따지면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은 무슨 에너지에 가까워요? 그냥 니들이 화학 시간에 배운 에너지니까 무슨 에너지겠어요? 화학 에너지죠.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전지는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전지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발생시킬 수 있을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다른 표현으로 어떤 걸로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금속의 반응성의 뭘로? 차이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 요렇게 전지를 만드는 것과 요렇게 전지를 만드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누가 전압이 세겠어요? 두 번째가 전압이 더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 전지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지는 정확히는 뭐다? 비교급일 수밖에 없어요. 비교일 수밖에 없죠. 비교. 다시 알루미늄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전압이 똑같습니까? 알루미늄과 누구하고? 철하고 했을 때하고 알루미늄과 나하고 했을 때하고 반응성이 같아요? 달라요? 반응성이 다르죠. 그러면 전압이 만들어지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루미늄 전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알루미늄이라도 플러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지의 반응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점이 누구다? 수소다. 누구라고요? 왜 안 나오지? 사람 성질 나오게 또 왜 안 나오지? 선생님이 영상 찍을 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영상 보는 애들도 별로 없고 선생님이 올 3월 달에 올 몇 월 달에? 3월 달에 누가?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너는 여기서 생물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은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나도 생물을 가르쳤기 때문에 뭘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대사작용이 아이씨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네. 질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비감염성 질병하고 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이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대사성 증후군이죠. 비만, 어이구야. 그리고 뭐예요? 비만, 당뇨, 고혈압, 그리고 뭐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혈관 막히는 거. 아이씨, 그러지 마.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당뇨까지 오면 좆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대놓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너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을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했어요. 3월달에. 그래서 3월달에 주변에 맞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겁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 몇 분이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부작용 별로 없다고 나한테 맞으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저번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뭘로요? 어? 마운자 족 같습니다. 뭘 먹고 싶어야 되잖아. 그치? 속이 계속 물렁거려요. 임산부처럼. 그래서 뭘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울렁거림이 사라졌거든? 금요일날 맞았으니까 금, 토, 일 울렁거려서 못 먹었어. 오늘 사라졌어. 그래서 오늘 좀 먹을 수 있을까 딱 먹었거든? 씨발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씨발 함정이었어. 먹었으면 안 됐어. 소화가 안 돼. 아까 전에 5시에 원래 선생님 이만큼 먹는데 이만큼 먹었거든? 소화가 안 돼. 씨발. 만약에 내가 이만큼 먹었잖아. 분명 토했을 거야 지금. 왜? 지금 선생님 지금 매우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소화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다른 선생님한테 놀립니다. 로이더라고. 선생님 이제 레츄럴 아니라고. 로이더라고. 웃네. 기쁘냐? 기뻐? 어? 슬프다고? 슬픈데 웃냐? 자,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이거 내가 만든 교재니까 커믹 좀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준교쌤이 봤는데 원장님 약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 전주에 선생님이 먹는 걸 보고 준교쌤이 깜짝 놀랐거든. 혹시 여기 긴자료코 아냐? 이 긴자료코? 거기 그 한박 큰 거 시키면 되게 크게 나오는 거 알지? 한박 크게 나오고 밥 있고 막 이러잖아. 선생님이 그거 세트로 시켜가지고 혼자 먹으면서 약간 배고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저기 생물 선생님이 원장님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어디 안 가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밥 이만큼 먹고 그만 먹는다니까 오 원장님 약이 효과가 대단하다고 막 나를 놀렸거든. 근데 소화가 안 된다. 표준 순서 전극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보세요. H 플러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백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보입니까? 자, 그러면 누가 환원전극이어야 돼요?
백금이 환원이어야 되고요. 근데 백금이 멀쩡하네? 백금이 멀쩡하잖아. 그리고 얘보다 반응성이 큰 수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야 이온으로 있죠. 반응성이 큰 애가 이온으로 있고 반응성이 작은 애가 뭘로 있어요? 원소로 있죠. 이 화학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전이에요? 무슨 전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이에요? 환원전이에요. 수소를 가만히 놔두겠다는 거예요? 환원시키겠다는 소리예요? 환원시키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백급으로 환원시키겠어요? 강제로 환원시키겠어요? 강제로 환원시키겠죠. 어떻게 하면 환원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기를 셀에 지지면 되겠죠. 세 마리 됐어요? 뭘 셀에 지지면 된다고? 전기를 셀에 지지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기를 셀에 지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여기 저 전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전자가 누구를 만나요? H 플러스를 만나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가만히 있어요. 수소가 기체로 바뀌겠어요? 이렇게 기체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있을 때 기체의 압력이 생기겠어요? 기체의 압력이 생기겠죠. 그게 몇 ATM이 되면 1 ATM이 됐을 때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의 전위를 몇 볼트라고 부른다? 표준하는 전위 0볼트라고 부릅니다. 표준 그럼 표준 짓지 마. 이 정의일 뿐이야. 뭐일 뿐이라고? 정의일 뿐이라고. 앞에 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 그러니까 기준점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 기준점이 누구라는 소리야? 그 기준점이 누구야? 수소야, 수소. 그래서 수소가 몇 볼트야? 0볼트. 수소는 무조건 몇 볼트야? 0볼트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얘들은 A가 수소에 비해 환원이 돼? 산화가 돼? 환원이 되니까 이 굴이 여기 있어. 그 다음 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어. 환원이 되면 플러스 쪽으로 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 플러스 쪽으로 가지. 그래서 얘들은 볼트가 플러스야.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 19페이지 빨리 펴봐. 19페이지에서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다 나타나 있죠. 선생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측정했어? 이거 산화시키고 있어? 다 전자 처먹이고 있어? 다 전자를 처먹이고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이라고요? 표준 환원전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면 가만히 놔둬요.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소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면 에너지를 준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전기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전기를 발생한다는 소리겠죠. 왜? 누구하고 붙였으니까. 수소하고 붙였으니까. 세 마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해봅시다 한 번에. 자 봅시다. 아연이 있고요. 다니엘 전지나 볼타 전지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 전지 일단 볼타 전지 아까 전에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아연하고 ZN하고 그리고 누구였어요? 구리였어요? 수소였어요? 수소였죠. 실질적으로 화분은 누가 받았으니까 H 플러스였죠. 그럼 여러분 저기 전지전이 봐보십시오. 표현하는 수소는 얼마예요? 0볼트죠. 그리고
아연은 몇 볼트예요? 0.76볼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전지를 만들면 몇 볼트짜리라는 소리예요? 0.76볼트 나온다는 소리예요. 몇 몰 기준으로? 1몰 기준으로. 1몰 기준. 다시 아까 전에 했던 누구하고 ZN하고 누가 있어요? 구리가 있었죠. 이게 무슨 전지였어요? 다니엘 전지였죠. 아연 얼마예요? 0.76이고요. 구리는 얼마예요? 0. 얼마예요? 3, 4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몇 볼트짜리예요? 얘가 0.76이고 얘가 얼마니까? 0.34니까 얼마 차이 나요? 1.1V 되죠. 제 말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지 말고 봐봐. 요게 전압이 크겠냐, 요게 전압이 크겠냐? 1번이 크겠냐, 2번이 크겠냐? 2번이 더 커야 되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말이잖아. 진짜 2번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크죠?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거 물어봐 볼게. 봐봐. PB 플러스 ZN E 플러스가 화학 반응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화학 반응하겠어요? PB 몇 플러스가 되면서 E 플러스가 되면서 ZN이 화학 반응을 하겠죠. 고개를 끄덕이면 쳐맞아야죠. 다시 이렇게 된다면 누가 반응성이 커야 돼요? PB가 전자를 잃어야 되고 ZN이 전자를 얻어야 되죠. 여기가 무슨 전극이고 산화전극이고 여기가 무슨 전극이어야 돼요? 환원전극이어야 되죠. P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ZN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가 산화가 되고 얘가 환원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압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요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일어나려면 전기를 오히려 받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표준 환원전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환원전극에서 산화전극을 빼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 표준 환원전이니까 어디 쪽에서는 환원 값은 플러스 값이고 산화 값은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서 환원전지에서 산화전지를 빼가지고 그 값이 플러스가 되면은 뭐가 되고 자발적 전지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비자발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서는 나오는데 선생님은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하고 했듯이 항상 반응성이 큰 애 작은 애? 반응성이 큰 애가 뭐야 되고 산화가 돼야 되고 반응성이 작은 애가 뭐가 돼야 돼요? 환원이 돼야 돼요. 그럼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표준 환원전지가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래서 표준 환원전지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가 잘 일어나고 반응성이 큰 거고 표준 환원전지의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환원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오히려 작은 거겠죠. 무슨 전지니까? 환원전극이니까. 나중에 헷갈립니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기 싫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속의 반응성을 외우시면 됩니다. 금속의 반응성을 외웠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미지의 금속 A, B, C가 있고 표준 환원전지는 샬라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표를 보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해석해가지고 문제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무슨 전지다? 환원전지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플러스이면 뭐가 잘 된다는 뜻이다? 환원이 잘 된다는 뜻이고 환원이 잘 된다는 뜻이니까 반응성은 크다 작다? 작다. 그리고 환원전지 쪽이 플러스 쪽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쪽이 돼야 돼요? 플러스 쪽이 돼야 되죠. 환원전지. 산화전극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산화전극 앞에는 플러스 값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써준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필요한 거 노트 정리하시고요. 노트 정리 다 되면 집에 갑시다. 아, 마음대로 개새끼 맞겠어. 한 번 맞으면 그냥 되는데. 아니, 일주일에 가.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약 4개 받습니다.